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셋. 안녕하세요. 네, AMPM 글로벌의 박준수 마케터, 손선인 마케터입니다. 저희가 또 지금 월요일 아침부터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됐는데 정말 놀라운 게 벌써 시청자 수가 7명이나 있어요. 다들 뜨거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저번에 이제 마케팅 단계별 설명에 대해서 오늘은 퍼포먼스 마케팅의 단계에서 총 2탄으로 한번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평소 그럼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퍼포먼스 마케팅이 되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마케팅이라고 전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왜냐면은 마케팅을 했을 때 다양한 광고 매체들에서 개선을 나타내지 않고서야 마케팅을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기본적인 마케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아무래도 퍼포먼스 마케터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나눠볼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일단은 뭐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해서 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뭐 용어 설명, 그리고 뭐 장단점, 보통 업무 프로세스가 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안내도 드릴 예정이니까 좀 많이 좀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보통은 이제 저희가 퍼포먼스 마케팅이랑 그리고 또 다른 마케팅으로는 이제 브랜딩 마케팅이 또 따로 있잖아요. 맞아요. 브랜딩 마케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려도 될까요? 일단 브랜딩 마케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브랜딩의 파워를 조금 더 키우는 마케팅이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퍼포먼스 마케팅은 내가 찾아가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직접 검색했을 때 그냥 되게 인위적으로 노출을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브랜딩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브랜딩이 자연스럽게 돼가면서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리고 뭔가 인위적으로 노출시키지 않아도 직접 찾아갈 수 있는 마케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퍼포먼스 마케팅과 브랜딩 마케팅 중에 뭐가 더 중요한가요? 보다는 이 두 개가 정말 잘 적당하게 맞아요. 믹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게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조금 이 진행 상황에 있어서 성과를 개선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개선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바로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또 이제 성과를 뭐 달성하는 방식이나 개선하는 방식이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매체를 전환을 한다거나 아니면 타겟팅을 바꾼다거나 소재를 교체한다거나 등 정말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요. 이것들에 대해서 뭐 전략을 좀 주기적으로 어떻게 좀 변화도 가져가고 또는 전략을 수립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퍼포먼스 마케팅의 좀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퍼포먼스 마케팅을 딱 처음 시작했을 때 아마 모든 대표님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성과 개선일 거예요. 맞아요. 당연하면은, 왜냐면 너무 전환이 안 나오고 구매가 안 나오니까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고 싶어서 저희한테 컨설팅도 맡겨보고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직접 해보기도 하시고 하는데, 성과 개선이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이런 성과 개선 간단한 뭔가 사례들도 저희가 같이 이따가 얘기를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례를 또 가져와야 하는 이유가 네. 이 퍼포먼스 마케팅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매체가 좀 다수의 매체가 출연을 함에 있어서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매체별로 중요도가 조금 이제 각각 다르게 좀 측정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업종은 네이버에, 어떤 업종은 메타, 뭐 그쵸. 당근 정말 다양한 매체들이 등장을 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과연 우리 소비자들은 어떤 매체를 사용할까? 우리 소비자들은 어떤 연령층인데 어떤 매체를 사용할까? 과연 구매까지 이루어질까? 뭐 문의 연락까지는 오긴 할까? 라는 그런 정확한 저희도 전략이 없기 때문에 아마 다들 퍼포먼스 마케팅을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부동산 다이슈에서 유튜브라고 해주셨는데 네. 네, 유튜브 광고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아무래도 그러시죠. 유튜브 광고. 그러면 저희 한번 유튜브 광고에 대해서 개선 사례를 퍼포먼스 마케팅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메타에서 보통은 그렇게 GIF 형식이라고 해서 그 짤로 돌아다니는 잠깐의 움직임이 있는 그런 이미지 형식과 그리고 조금 영상 길이가 좀 15초 이내인 그 마케팅을 한번 했었는데요. 네네. 근데 아무래도 이 메타 내에서 전환으로 이루어지는 비율이 조금
저희가 기대치만큼은 안 됐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매체에 대해서 확장을 해보자 한 게 바로 이제 유튜브였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자사무를 운영 중이시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뭐 전환 스크립트를 씹는데도 조금 용이했기도 했고요. 그리고 확실히 그 메타도 메타이지만 유튜브는 정말 모든 연령대가 다 볼 수 있는 그런 매체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체에 대한 그 연령대가 국한이 좀 안 돼 있어요. 한계 맞아요. 국한이 안 되기 때문에 메타는 조금 젊은 세대 위주라면 유튜브에서는 정말 모든 연령대가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연령대에서 전환이 많이 발생하는 그 맞습니다. 추세를 발견할 수 있었죠. 맞습니다. 저는 또 이제 댓글 달아주신 분께서 이제 부동산 DB 업종 쪽이신 것 같아가지고 부동산이나 분양 쪽에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실제로 제가 최근에 분양 광고 쪽은 유튜브 광고를 많이 제안을 드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준수 마케터님도 유튜브 광고를 지금 분양 광고도 하고 계시잖아요. 보면은 왜 유튜브 광고에서 좀 성과가 더 잘 나올까라고 좀 분석을 더 해본 결과 실제로 분양 광고 같은 경우는 정보성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한 페이퍼 안에다가 보여주기에는 너무 많은 정보 양이기 때문에 처음에 후킹하는 멘트 그 다음에부터는 좀 천천히 소비자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정보성 글들을 영상 안에서 좀 보여주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1분까지 안 가도 돼요. 한 30초나 15초 맞아요. 이내 안에서도 유튜브 분양 광고를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 타겟팅과 네 네이버 사이트가 요새는 먹어주는 것 같네요. 퍼링크하고 블루는 그는 망해가고 많고 맞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네네. 그래서 좀 다양한 매체로 확장시키고 있는 추세라고 좀 저도 느껴지고 있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말씀해주셨던 뭐 파워링크나 아니면 블로그가 망해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가져가셔야 된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려요. 최소한의 예산으로라도. 그 이유가 일단은 저희가 뭐 예를 들어 부동산이시면 어떤 지역 명칭이 있을 거고 그거에 뭐 조금 더 요즘 그 검색량이 많은 거 쿼리가 좀 있을 것이고 그쵸. 그거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어느 정도 가져가야 노출이 될 텐데 정말 그거 자체도 안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네이버 자체를 좀 많이 이용을 하긴 하다 보니까 그런 정보성 글들도 네이버 뭐 파워링크나 아니면 블로그나 그 외 다른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저희가 정보를 많이 파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거든요. 유입이 되다 보니까 최소한의 근데 비중은 많이 낮추시고 다른 매체에 대해서 뭐 말씀하셨던 유튜브를 통해서 뭐 초반에 너네 이거 알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후킹성을 하면은 사람들은 궁금해서라도 최소 5초나 10초 정도는 더 볼 거란 말입니다. 그쵸. 그런 거를 저희가 이용을 해서 그때 5초나 10초 내에서 어떤 정보성 글인지 따다다닥 뭐 자막을 통해서라도 음성을 통해서라도 노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퍼포먼스 마케팅 사례까지 중간중간 저희가 이런 사례들을 댓글 달아주시면 많은 다양한 사례들을 좀 많이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그러면 이어서 또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해서 좀 계속 얘기를 해볼까요? 네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퍼포먼스 마케팅을 좀 어떻게 업무를 짜고 있는지 그 예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그 만약에 좀 웹사이트를 방문한 사람들에 한해서 그 클릭이라는 발생을 함에 따라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제 부동산 다이쇼님께서 사이트를 배워야 하는데 유튜브가 요새 너무 많이 몰려서 유료 광고 아니면 상단 뜨지도 않고 먹고 살기 힘드네요. 경쟁이 너무 치열이라고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유튜브 그쵸. 그렇죠. 근데 치열한 거 맞습니다. 구독자가 많은 곳에 올리면 몇백 달러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실 뭐 말씀해 주셨던 거 정말 좀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구독자가 많은 것 흔히 말하듯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조금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중요한 게 부동산이다 보니까 그 지역 기반으로 된 매체를 좀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그게 예를 들어서 당근이 됐을 수도 있고요. 또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유튜브에 관련해서 너무 조금 뭐 리소스가 크고 좀 위험 부담이 크다라고 하시면은 다른 매체를 통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 또는 이번 기회에 좀 많이 좀 공부를 하셔서 직접적으로 채널을 운영을 하시던가 아니면 광고 소재 제작을 하시는 것 역시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유튜브는 추후에도 가져가야 될 매체라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네. 유튜브는 좀 포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어서 이제 그 업무 단계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처음에 이제 만약에 좀 웹사이트를 방문한 사람들에 한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흔히 말해서 인구 통계학적 분석이라고 하죠. 저희가 뭐 어떤 성별인지 어떤 연령인지 아니면 그들이 뭐 만약에 메타라고 했을 때는 어떤 관심사를 채택을 했는지 그쵸. 뭐 그런 뭐 행동 모션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과연 어떤 채널에 대해서 그리고 뭐 어떤 제품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키는지 그런 것들에 저희가 이제 조금 많이 파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후기성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파악을 한 다음에 모수가 쌓이게 된다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분석이 들어가야죠. 그렇죠. 이들이 보니까 이런 키워드에 뭐 부동산이라는 키워드에 좀 반응을 많이 했네. 그러면 오케이, 그럼 이제 부동산이라는 키워드에 관련해서 우리가 광고 세팅을 진행하자라고 그렇죠. 이게 기본적인 퍼포먼스 마케팅의 업무 단계라고 할 수 있죠. 맞죠. 저는 퍼포먼스 마케팅에서 제일 필수적인 게 물론 개선하고 세팅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게 분석이 없으면은 정확한 개선이 안 돼요. 무조건 자사 분석이 너무너무 필요하거든요. 자사 분석뿐만 아니라 경쟁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그 다음에 그 마케터들한테 맡기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마케터 분들에게 이제 다양한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험에 나오는 인사이트에 따라서 진짜 개선 퍼포먼스 마케팅이 너무너무 달라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자사 분석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경쟁사 같은 경우에도 좀 다른 경쟁사들은 어떤 매체를 지금 하고 있는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세팅을 하고 있는지 등등이 좀 분석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굿을 피우는 정직한 소우님께서 어. 분석 툴로 추천하는 추천하는 게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네. 일단은 뭐 당연히 네이버는 저희가 이제 프리미엄 뭐 로그 분석도 있고 그 대시보드 상에 검색보드 대시보드 상에서 다차원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아무래도 분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그걸 가져가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구글 집행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뭐 GA4를 쓸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GA4를 통해서 조금 웹사이트 방문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좀 들어왔는지 뭐 어떤 시간대 뭐 어떤 나라까지도 전부 다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GA4를 좀 필수적으로 가져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분석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다 매체 안에서의 분석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즉 네이버 안에서 얻었던 인사이트와 구글에서 얻었던 인사이트, 다양한 매체에서 있었던 인사이트들을 다 합쳐가지고 좀 종합적인 그런 결론이 좀 나오는 게 좀 중요한데 뭐 예를 들어서 미디어 믹스를 한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미디어 믹스를 하는 이유, 예를 들어서 배너 광고에서 모수를 모집하고 파워링크 안에서 자사 전환을 낼 거야 라는 뭔가 흐름을 자기가 정했으면 이게 정말 잘 되고 있는지 만약에 배너 광고에서 모수가 모집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내가 구글 배너 광고를 지금 하고 있었는데 이 배너에서는 이 연령대가 아닌가? 메타를 돌려봐야 되나? 라든지 이런 식의 분석이 없으면 절대로 개선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걸 좀 다양한 다매체를 확장 볼 수 있는 게 좀 GA4가 맞긴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채널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든지 예를 들어서 이 광고에서는 노출이 너무 잘 됐는데 실제로 유입은 너무 적어요. 그러면은 뭔가 이거에 대한 광고가 좀 잘못되고 있구나, 사람들에게 좀 이게 어필이 안 되나라든지 등등등 GA4 안에서는 홈페이지 안에 페이지 수 이탈률까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매체를 만약에 보고 싶으시다면은 GA4에서 좀 다양한 완전 종합적인 인사이트를 좀 얻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사실은 저희가 흔히 말해서 NT 파라미터를 좀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정말 말 그대로 네이버 안에서 그 시스템을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거를 메타랑 연동을 했을 때는 그 픽셀이 설치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NT 파라미터를 통해서 뭐 어떤 카테고리를 정하시고 키워드도 정하시고 뭐 그런 정확히 정하신 다음에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서 정확한 그 어떤 광고를 보고 유입이 됐는지가 좀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신다 그럴 때는 NT 파라미터를 꼭 추가해서 삽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쵸.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분석 툴이 만약에 설치가 안 돼 있다면은 무조건 이 퍼포먼스 마케팅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분석 설치 먼저 하죠. 프리미어 로그가 설치가 안 되어 있다. 바로 설치 먼저 하고 GA4를 지금 안 하고 계시는데 매체를 너무 다양하게 쓰시고 계신다. 그러면은 좀 추천을 드리기도 하고
라든지 이런 분석 툴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중요하게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온라인 광고를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네. 전환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어떤 뭐 타겟층에서 반응이 일어났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없이 파악도 없이 그냥 광고 집행하면 성과 나오겠지라고 그냥 정말 무책임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니까 웬만하면은 이 해당 단계들은 좀 모든 광고가 집행되기 전에 필수적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집행이 돼야 되고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의 좀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퍼포먼스 마케팅에서 제일 큰 장점은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좀 최적화된 마케팅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가 어쨌든 저희가 이 예산을 소진하는 데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극효율을 내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맞아요. 많이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저효율을 띈다 그러면은 의미가 없죠. 누가 좋아하시겠습니까? 그쵸.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게 저희가 계속 성과 개선을 하는 것이 이제 좀 퍼포먼스 마케팅의 주된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 마케팅의 제일 좋은 장점은 데이터 수집이 너무 가능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 분석 툴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던 이유는 결국에는 그 데이터를 가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이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석이 가능하고 다음 개선할 때 도움이 된다는 점이 좀 전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이와 좀 대비되는 단점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아무래도 효율을 너무 따지다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그 추구하는 그 광고 목표가 나타나지 않을 그 시기가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코로나 시대에도 조금 이제 같이 맞물려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무래도 좀 온라인 마케팅, 온라인 시장 자체가 더욱더 활성화가 됐잖아요. 그쵸.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어떤 매체든 간에 광고 경쟁이 많이 치열한 게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우리만의 조금 경쟁력이 있을 만한 매체를 골라야 되는 건데 아무튼 현재로서는 퍼포먼스 마케팅만 좀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효율만 따지게 되면 달성 시기가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죠. 맞죠. 좀 어느 정도 지금 완전 레드오션이라는 건 너무너무 공감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남들도 하니까 나도 더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무작정 뛰어드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단점들도 분명히 있지만 이 단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대비책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달성 시기가 오래 걸릴 수 있는 이 점은 이 데이터를 관련 데이터 기반으로 되게 정말 퍼포먼스 그 자체도 정말 재빠르게 빠르게 수정하고 빠르게 개선하는 그 퍼포먼스 마케팅을 한다면은 좀 어느 정도 좀 시기는 앞당길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온라인 시장이 더 활성화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남들과 좀 차별화된 광고를 많이 보여드려야 사람들이 클릭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결국에는 그런 클릭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소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즉 소재를 좀 차별적으로 좀 만드는 마케터라든지 본인이 좀 더 소재를 잘 만들 수 있다면은 남들과 다른 소재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레드오션 사이에서 되게 정말 효율 있는 광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단점은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마케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은 사실 유튜브나 그런 메타의 소재, 영상 소재만 보더라도 다 비슷비슷해요. 메타에서도 보면은 그 뭐 어떤 맛집을 소개할 때 자막은 딱 가운데 있고 뭐 너네 이거 알아? 하면서 이렇게 뭐 음성으로 나오고 자막 나오고 막 계속 뒤에 영상은 계속 바뀌고 맞죠. 이런데 정말 다 비슷한 툴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 성과가 좋은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다만 이거에 대해서도 언제까지나 뭐 그냥 매체별로 보았을 때도 옛날에는 저희가 카카오 스토리가 정말 많이 유행했지만 맞죠. 그 다음에는 페이스북, 그 다음에는 인스타그램, 지금은 유튜브와 같이 항상 한결같이 유지가 되는 경우는 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소재 조금 비율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도 역시 계속 꾸준히 변하다 보니까 네. 그런 소재에 대해 조금 뭐 자기만의 강점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B급 감성도 괜찮고요. 맞아요. 남들이 안 했던 그런 방식에 대해서도 시도를 해보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또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무래도 퍼포먼스 마케팅에 조금
이게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기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마케팅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어떤 매체든 간에 그 매체에 대시보드 분석을 할 수 있는 대시보드가 있을 텐데요. 네. 그 대시보드 안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클릭률을 영어로 하면은 CTR이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용어를 자체를 잘 모르신다 그러면은 CTR 이게 뭔데? 정확히 뭔지라고 이제 그러실 수 있잖아요. 맞죠. 웬만하면은 이제 그런 용어 관련돼서는 좀 기본적인 용어는 어느 정도 숙지를 하셔야 대시보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용이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와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용이하기 때문에 좀 기본적으로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좀 간단하게 빠르게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넘어가 볼까요? 일단 네. 마케팅 용어 CTR이 클릭률이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또 CPC죠. 광고 비용 대비 클릭 수죠. 네. 그다음에 또 이런 게 CPM은 광고 1000의 노출당 비용이고요. 로아스 이 네 가지만 딱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수익률, 광고비 일단 여기에 대해서 좀 네. 빠르게 얘기해보면 CTR 클릭률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높을수록 좋다. 그렇죠.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해볼게요. 높을수록 좋다. 왜이냐? 일단 클릭률 자체가 노출한 거에 비해 클릭이 높다는 거는 내가 만약에 1000번 노출을 했을 때 클릭 수를 한 100번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1000번을 했는데 클릭 수가 3번 나왔어요. 그러면 즉 소재나 이런 거에 따라서 클릭률이 지금 여기 첫 번째가 더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돈을 써도 CTR이 높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득인 거죠. 그래서 이런 CTR을 높이려고 많이 노력하는 부분이 소재 아니면 또 문구, 즉 사람들이 후킹이 돼서 클릭을 하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이제 클릭률 CTR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내가 만약에 메타나 구글 같은 그런 배너 광고를 좀 하고 있다. 그러면 CTR을 좀 많이 확인을 해보면 좋고, 그다음에 뭐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서도 문구도 문구별로 CTR이 다 나오져 있잖아요. 전 그중에서 CTR 제일 낮은 거를 매주마다 꺼요. 그래서 새로운 걸로 교체하는 식으로 이 CTR을 좀 계속 중요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CPC는 그냥 반대로 말하면 그냥 낮을수록 좋아요. 아, 그쵸. 이게 이 이유가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광고를 세팅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예산을 측정을 하잖아요. 예산 설정을 할 텐데 이게 클릭이 많이 발생을 할수록 저희의 CPC는 낮게 측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명한테 저희가 노출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정말 100명이 전부 다 한 번씩 클릭했으면 정말 CPC가 1로 나오는 건데, 그쵸. 만약에 2명밖에 클릭을 안 했다 그러면 각자 50원씩 비용이 부과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설정된 예산 내에서 많은 클릭이 발생할수록 좋기 때문에 CPC는 낮을수록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 CPC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파워링크는 이 CPC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상위 노출이 되려면 될수록 입찰가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CPC가 높아져요. 그래서 사람 좀 광고주분들께서도 CPC가 너무 높다, 뭐 전환당 단가가 너무 높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그럴 때 CPC를 낮추려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씀을 주시면 이때부터는 세부 키워드를 더 발굴시켜야 된다. 즉 CPC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키워드를 발굴해내야 된다라는 식으로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CPM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도 CPM 기반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메타에서 그러면 CPM이 좀 낮을수록 더 좋은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즉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면 메타는 머신러닝 기반이거든요. 성과가 좋은 대로 노출을 더 많이 시켜요. 근데 CPM이 낮아서 이 소재 되게 좋다라고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성과가 안 좋아서 CPM이 자연스럽게 같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메타에서 성과를 잘 활용을 보려면은 CTR을 꼭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CTR이 높은데 CPM이 낮다? 그럼 정말 성과가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메타 같은 경우에서는 CTR과 함께 같이 보는 걸 좀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아무래도 만약에 이 분석 툴이나 용어 자체에 좀 헷갈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기본적으로는 CTR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CTR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CPC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요.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로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 나와 있던 것처럼 광고비 대비 클릭률입니다. 그래서 광고 효율이 좋냐 안 좋냐를 따라서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고, 이거 역시 높을수록 좋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광고비 100만 원을 소진한다. 그럴 때 로아스가 100이 나온다. 그러면 그냥 딱 그 수익이 100만 원만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맞아요. 만약에 광고비가 저희가 1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 수익이 났다. 그러면은 로아스는 200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맞죠.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효율을 많이 보는 데는 이제 이커머스는 로아스고 DB 쪽은 이제 전환당 단가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로아스가 100% 이하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광고비 한 거에 비해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로아스는 뭐 최소 100% 이상이라든지 또 KPI를 로아스로 잡는 경우가 되게 많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로아스적인 부분은 숙명이죠. 마케터분들의 숙명이라고 좀 생각이 들면서 네. 네, 그래서 저는 조금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만약에 이커머스 업종을 하신다 그러면 만약에 그 제품에 대한 단가가 이미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사실 로아스가 분석을 잘해야 되는 게 한 번 전환만 일어나도 정말 뻥튀기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죠. 왜냐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뭐 예를 들어 입찰가가 정말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냥 전환 한 번만 일어나도 갑자기 1,000포, 2,000포, 3,000포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좀 꾸준한 전환을 조금 발생을 하고 싶으시면은 네. 그때는 좀 전환 수나 또는 아니면 뭐 전환율에 대해서 맞아요. 네, 그 저희의 KPI를 설정을 하시는 걸 좀 권장드립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서 그런 큰 단가가 있는 곳에서는 전 늘 전환 볼륨이라고 하죠. 그래서 매출액이 점점점 느는 걸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상하게 또 반대로 단가가 너무 낮은 애들 있잖아요. 아, 네. 막 진짜 한 뭐 입찰가가 양말 1,200원인데 돈도 1,200원이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로아스를 로아스 200%, 300% 이건 너무 무리인 KPI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단가가 좀 낮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KPI를 좀 심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야말로 뭐 전환수라든지 아니면은 좀 최대한 로아스 같은 경우는 지키면서 좀 다른 지표를 좀 더 올린다든지 라는 식으로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단가가 낮은 제품들은 저는 그냥 추천드리는 방식이 세트 상품으로 판매하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제품 단가는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만약에 뭐 매체별로 흔히 말해서 쿠팡에서 제품 구매가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네이버로 광고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쿠팡보다는 그래도 조금 어쩔 수는 없지만 가격 경쟁면 측에서는 근데 다만 네이버에서 하실 때는 좀 세트 상품을 통해서 제품 단가도 높이시고 그리고 입사가 자체는 조금 낮게 설정이 되면은 그래도 뭐 원하시는 로아스나 또는 전환율을 조금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현재 시간이 이제 10시 26분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10시 30분까지는 광고를 이제 오늘 금일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부동산 다이슈님이나 구슬 피우는 정직한 손님처럼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겠고요. 혹여나 지금 좀 부끄러우셔서 댓글 못 다시는 분들은 저희 위에 있는 연락처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답변 꼭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케팅 용어 중에서 네. 그 전환율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전환율이 조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이유가 네. 그래도 클릭을 했던 사람들에 한해서 전환까지 발생했다는 거는 정말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것도 역시 높을수록 좋은 데이터 중에 하나이고요. 네. 이 전환율을 기반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보아야 광고 그룹을 봤을 때도 그리고 광고를 보았을 때도 좀 직관적으로 저희가 분석도 가능하다 보니까 이 전환율 높은 것이 아무래도 로아스를 저희가 측정하는 것만큼 좀 매우 중요한 중요하죠.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로아스 뻥튀기 된 애들은 전환율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전환율이 낮은데 뻥튀기가 1,000%가 됐다. 그러면 얘는 진짜 딱 한 번의 구매로 로아스가 뻥튀기가 됐구나 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지표를 다 같이 볼 수 있는 능력을 좀 갖추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처음부터 잘하기는 좀 많이 어렵거든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 광고주님들은 저희를 통해서 마케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고 맞아요. 저희는 대표님의 그 업종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서로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 역시도 퍼포먼스 마케터들이 제일 추구하는 그런 이상향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항상 좀 열린 마음으로 그걸 공부하려는 마음으로 함께 좀 컨택이 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같이 성장하는 거죠. 맞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거가 아무래도 저희의 좀 주된 목표 중에 하나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대략 한 1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지금 총 4분이 동시 시청자로 이제 계시는데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없으신 거겠죠?
한번 오늘 저희가 방송했던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네. 방송을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오늘은 퍼포먼스 마케팅의 그 단계별 요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네. 퍼포먼스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바로 이 성과 개선이었습니다. 성과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뭐 매체를 전환하던 타겟팅 변화, 소재 변화, 전략 수립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그래서 저희는 성과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실제로 댓글을 통해서 저희가 유튜브 성과 개선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업무 단계로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분석이죠. 네. 자사 분석, 경쟁사 분석 그리고 마케터만의 그 경험을 통한 인사이트 도출하는 게 좀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분석 툴에 관해서도 네이버는 뭐 프리미엄 로그 분석, 구글은 GA4 등과 같이 조금 다양한 매체별로 분석 툴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미디어 믹스나 또는 그 마케팅 퍼포먼스 마케팅 장단점에 대해서도 저희는 말씀을 드렸고 아무래도 좀 효율을 잘 따지는 게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단점으로 효율을 따지다 보니까 달성 시기가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그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매체도 많은 사람들 이용자가 변하는 것처럼 소재도 꾸준히 변해야 된다라고 마무리를 지었고 마지막으로는 좀 기본적인 마케팅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무 알찹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진짜 많은 분들이 보신 만큼 오늘도 알찬 소식들 그리고 정보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의 방송은 금일 지금 현시간부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박준수 마케터였고요. 저는 손선임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